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취업대장 윤대장입니다. 오늘도 윤대장의 공기업 치트키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 공공기관은 이름이 굉장히 길고 아마 낯설 겁니다. 한국해외인프라 도시개발 지원공사, 자원공사 아닙니다. 지원공사입니다. 일면 카인드입니다. 이 카인드에서는 자기들이 홍보하는 쪽도 저희들은 굉장히 친절한 기업입니다.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하기도 합니다. 여기는 굉장히 신생 공공기관이거든요. 2018년 6월에 공식 출범한 기관이에요. 제가 여기를 소개시켜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영어에 좀 자신 있어 하는 분이라면 지원할 만한 공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커말이라든지 한국사라든지 이런 자격증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자격증 가사는 없습니다. 그 대신 토익 850 이상 그리고 오픽 IH까지 같이 가지고 있으면 그 다음부터 자소서로 30배수를 채용하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영어에 좀 자신 있어 하는 분이라면 지원할 만한 공기업입니다. 사실 신입 연봉도 높은 편에 들어가고 그리고 수도권에서 즉 서울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기도 해서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위치가 여의도에 있죠. 그리고 연봉은 약 4,200만 원 정도, 평균 성과 상여금을 반영한다면 약 4,900 정도 된다고 하니까 그 연봉도 많은 그런 공기업에 들어간다라고 보셔도 될 겁니다. 또한 이 공공기관을 만들 때 출자한 회사를 보면 일단 정부에서 출자를 했고요. LH수출입은행, 건설공제회, 한국철도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인국공, 한국공 또는 국가철도공단 전부 다 인프라 회사이자 메이저 회사가 정부 출자를 했어요. 그러니까 매우 튼튼한 공공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카인드 자체를 금융공기업으로 분류하기도 했는데 정확하게 알리오에서는 기타 공공기관이라고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카인드가 뭐 하는 곳이냐? 회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일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 세계는 다양한 문화와 인종만큼이나 다양한 인프라 시장도 존재하고 있는데 한국이 성장하면서 우리나라의 민간 기업들이 해외 인프라 사업에 진출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막 나와 있어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 기업이 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대부분 도급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공장 하나 지어주세요. 네, 지어줄게요. 돈 받고. 이런 형태입니다. 그런데 민간 기업이나 공기업 이 금융기관을 지원해서 지분 투자를 하거나 채권 투자를 하는 거예요. 전체를 투자를 하는 거죠. 해외 개도국에서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사업을 발굴하고 국가별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민간 인프라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금융 지원도 합니다. 지금 현재는 2억 불 정도를 투자를 했고요.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이 한 4조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사업 중매를 하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사업을 하는 곳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기업 그리고 발전 가능성이 있는 공공기관에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일단 신입직 5급을 중심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일단 사업이 해외를 중심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1차 서류 전형에서 영어를 본다라는 거예요. 앞서 얘기했듯이 토익과 스피킹 점수가 둘 다 있어야 하고요. 대부분 다른 자격증 점수는 없어요. 토익은 850 이상 플러스 오픽 IH 또는 토익 스피킹 16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응시 자격 요건을 갖추면요, 자기소개서를 보게 되는데 여기는 자소서를 좀 잘 쓰셔야지 됩니다. 30배수를 뽑거든요. 적부 판정이 아닙니다. 2019년, 2018년에는 적부 판정이었는데 2020년부터는 적부 판정이 아닙니다. 그리고 면접에서도 영어 면접이 들어가기 때문에 영어를 좀 하시는 분들이 쓰셨으면 합니다. 자, 일단 1차가 되면 2차 필기로 넘어가는데 직업기초능력 NCS라고 하는 거죠. 직무수행 능력인 전공을 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기술직이라고 하지 않고요. 그냥 도시계획직, 환경직, 토목직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고는 있습니다. 단일 전공, 사무 단일 전공으로는요.
경제경영 법학 중 택일이 되는 거고요. 기술직은 도시계획이나 환경, 토목과 관련된 전공이 들어갑니다. 자, 일단 경영 난이도는요, CPA 수준까지는 절대 아닙니다. 금융이라고 해서 CPA 수준까지 본다. 절대 아니니까 이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회계에서도 계산 문제가 아니고 말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가스공사 단일 전공 수준으로 공부하시면 충분하세요. 그래서 절대 금융공기업 난이도가 아니라는 거. 특이사항이 있는데 환경 분야에서 수질, 대기, 폐기물 문제까지 모두 나오게 되니까 환경직렬은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업기초 능력 같은 경우는 의사소통 수리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자원관리 능력, 정보 능력이 들어가는데 피듈 유형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약간 모듈형에 가까운 피듈형이에요. 그래서 응용 수리나 의사소통에서는 어휘 문제들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까지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정보 능력은 보통 커말 과목까지 준비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범위는 커말 과목까지는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좀 깊이 있게는 안 해도 된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직업기초 능력의 난이도는 중에서 중하 정도의 수준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면접으로 넘어가 볼게요. 면접은 토론 면접하고 상황 면접인데 이는 다른 공공기관하고 별다르게 차이점을 못 느낍니다. 다만 영어 면접이 있는데 영어 면접에서는 회화뿐만 아니라 약간의 비즈니스 영어도 구사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미리 준비를 하고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영어와 관련돼서 얘기를 하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세요. 선생님, 원어민 수준까지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받게 되는데 제가 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더라도 원어민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발음이나 제스처에 신경을 쓰는 것보다는 내용에 좀 더 신경을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어에 강점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이 공공기관을 후보군에 올려놓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그렇게 많은 인원을 채용하진 않지만 꾸준히 채용이 있고요.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공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카인드 여러분들의 공기업 취업 후보군에 올려놓으면 어떨까요? 이상으로 윤 대장의 공기업 치트키, 계속 숨어있는 공기업을 찾아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